안 그래도 제가 다음 주제로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 이야기를 다룬다고 했는데, 야, 아니나 다를까, 저 이명박이 튀어나와서 또 국민들의 염장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어쩌다가 저 따위 인간한테 넘어가서 이게 심리전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한때 찬양하고 다녔는지 그 흑역사 때문에 분노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진짜 절대 저런 것들한테 다시는 넘어가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계속 다루고 있는 건데, 결국 어제도 또 현충원에 참배를 한다면서 언플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저 따위로 지금 막 끄적이고 본인이 무슨 국가 원로라도 되는 것 마냥 저러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얼마나 뒤로 후퇴시켜놨는지, 물론 이제 윤석열은 상상을 뛰어넘는 내란이라는 짓거리를 저질렀기 때문에 역대 최악의 빌런으로 기록되겠지만, 이명박이 그 앞에 밑바탕으로 씨앗을 뿌려놨던 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 이명박이라는 게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저 따위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먼 훗날 똑같은 것들이 다시 등판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저 하는 얘기를 보세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랍니다. 지금 올해 첫 메시지가 용서와 사랑이 말이 됩니까? 오죽하면 올 한해 건강하세요, 올 한해 사랑을 나누세요 라는 말보다 윤석열 체포된다는 그 말을 정말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올해의 현실인데 무슨 새해 초부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떠들고 있는 겁니까? 제가 계속 저거를 사람 취급 안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직 대통령까지 심리전을 벌이면서 돌아가신 이후로도 끝없이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를 아작내놨다는 거예요. 원세훈이라는 저것, 이따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 대통령 서거의 책임이 좌파에 있다고 떠넘기라고 지시를 한 것 원세훈이었고요. 그 뒤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명박이 있었던 겁니다. 이명박 때 원세훈이 저렇게 말도 안 되게 국정원장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사이버 심리전 전개를 하라고 좌파를 제압할 논리를 개발하고 활용해라, 이따위 짓거리를 저질렀던 겁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시키기 위해 영정사진까지 저렇게 코알라랑 합성해서 노알라라는 말을 일베부터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여기저기 돌아다니게끔, 그리고 사투리랑 엮어서 뭐뭐 했노 이걸 일베에서 퍼뜨렸는데, 나중엔 진짜 사투리가 섞이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마땅치 않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저게 다 저놈들의 그 이중적인 그런 장난질로 사람들 놀리고 조롱하고 낄낄대고 그러면서 계속 결집시키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명박 때 끝난 거냐? 그럼 물론 그건 아닙니다. 박근혜 국정원 때도 세월호 참사가 벌어져서 난리가 나니까 세월호 잊자, 이 영상을 제작해서 일베를 통해서 뿌리도록 했다는 것까지 드러났죠. 그래서 막 성공했다는 자평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유족분들에 대한 사찰, 이것도 절대로 우리가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12구 참사, 그리고 이번에 항공 참사, 이 유족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저들이 움직일지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그 최근에 이런 중요한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말씀을 드렸는데 군대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세월호 사찰 댓글 공작 짓거리 하다가 쫓겨난 기무사 출신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방첩사에 요직으로 복귀했다는 거, 이게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저들이 말하는 근무가 뭐겠냐고요. 심지어 내란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다고도 나타났고, 지금 항공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 글 이런 게 여기저기서 쏟아지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과 저들이 무관할까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방첩사 수사인력 보강인원으로 선발됐다, 그런 관련한 실제 사람들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보도를 했고요. 결국 저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짓거리들을 토대로 윤석열이 다시 똑같은 짓을 벌이려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타당한 그 해석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노란 리본은 노무현 대통령의 상징색이다, 이 기무사에서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이걸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반정부 여론을 조성하고 지방선거에서 여당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란 리본을 못쓰게 만들어라 라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외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실종자 가족의 성향을 파악한다든지 국민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 압박을 한다든지, 지금도 벌써 전라도 고립시키려고 민주당 이재명 간첩 얘기들 쏟아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신속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건 이명박근혜 때
저들 방식에 또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먼저 그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들을 지금 다 준비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들 중에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을 받고 끝까지 책임을 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으니까 염치 없이 저런 짓거리들 다시 저지르는 겁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하고 좌파세 분석하고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이 좌파라고 규정을 하고 대응하고 지금 오늘 올라온 기사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커뮤니티에 쭉 글 남기기도 했는데 간단하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악마화, 그다음에 농민 악마화, 연예인 악마화, 여긴 노조도 이제 포함이 돼 있죠. 이 각각의 공격하는 포인트들은 다르더라도 공통 분모가 바로 종북, 간첩, 뭐 좌빨 이런 키워드들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남태령 대첩 때 경찰이 어떤 식으로 장난질을 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제가 국정원과 뭐 군 이쪽을 얘기했는데 경찰도 만만치 않은 짓거리를 저질렀던 것들입니다. 이번에도 자기들의 과잉 진압이 핵심인데 농민 시위대로 탓을 넘겼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과거 이명박 정부 때의 사례를 토대로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명박 청와대 내에 사이버 컨트롤 타워를 만든 겁니다. 거기를 통해 가지고 본격적인 여론 조작을 국정원, 군대, 경찰을 동원해서 전방위적으로 했던 거고요. 실제로 당시에 용산 참사로 난리가 나니까 강호순 사건을 활용하면서 오히려 경찰이 지금 위기에 몰린 걸 뒤집을 수 있다. 이 기회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심지어 저도 당에 이런 얘기해도 좀 이거 과한 거 아니야? 좀 음모론 아니야? 혹은 뭐 나는 믿더라도 사람들이 음모론으로 믿지 않을까? 하고 갸우뚱하는 반응. 전 이게 당연하다 봅니다. 누가 이런 짓거리를 할 거라고 상상을 했겠냐고요. 게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 원세훈, 김관진, 이명박 때 본격적으로 댓글 공작에 나섰던 주범들이고요. 사실 이들은 그나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실제 실무에 뛰었던 사람들, 팀장급들 이런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대부분 특별 사면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들을 데려와서 뭘 하려고 했겠는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연재욱이라는 군 사이버 사령부 요 사람도 이제 소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댓글 공작에 관여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최근에 연결되냐? 김용현한테 육사 38기가 응원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명단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세계관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끝이 아닌데요. 심지어 국힘의 현직 의원도 있습니다. 바로 서천호 씨인데요. 경남 사천 남해 하동 쪽인데 이 사람은 뭐 부산 경기지방경찰청장 굉장히 고위직이죠. 경찰대학장, 국정원 2차장 한마디로 경찰과 국정원의 주요 요직들을 차지했는데 어떤 짓을 하면서 저렇게 승승장구했냐? 최동욱 검찰총장 사찰하고 유성 재판 증거 조작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 재판 방해하고 희망버스 댓글 공작하고 이런 짓거리들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면 발표 이전에 국힘의 비공개 공천을 신청해서 뭐냐 이거 약속 사면 아니냐 란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이 그러면 약속 사면을 해줬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무슨 의도였겠냐고요. 저런 짓거리를 저질렀던 사람을 같은 지역에서도 논란거리가 될 정도로 무리하게 약속 사면 해준 이유가 뭐겠는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음모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더 이상 뭐 제가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요. 실제로 남태령 대첩 당시에 덕후라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보들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남태령에 1000명 넘는 시민들이 새벽에도 결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최근에 뭐 덕후 아이디를 산다. 뭐 사실 덕후뿐만 아니라 대형 카페, 에브리타임, 블라인드 이런 곳의 계정 거래 이게 일상화가 돼 있습니다. 뭐 정치뿐만 아니라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도 마케팅 용도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스누라이프 이게 언론과 연결돼서 장난질 치는 것도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스누라이프는 서울대 사설 커뮤니티다 보니까 마치 이게 슬쩍 옮겨져서 막 서울대 이름을 걸고 기사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출신 존경하는 땡땡땡, 서울대 출신 부끄러운 땡땡땡 이런 식으로 언플에 주로 이용이 되는데 이런 장난질에 대해서도 이참에 싹 다 뿌리를 찾아내서 뽑아야 된다고 보고요. 결국 윤석열이란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작년에 국민 대상 심리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걸 보면서 100% 1000%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버 심리전 똑같이 시작하겠구나.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저 이명박도 똑같은 논리를 펼쳤거든요. 종북 세력들한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들 대상으로 심리전을 할 필요가 있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정보기관, 자본, 인적 네트워크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요. 쭉 파고 가다 보면 이제 일본 극우, 소위 잼머니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혹은 막연하다고 되게 대응하기 어렵다고 그렇다고 이걸 손을 놔선 안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오늘날 윤석열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저런 것을 대통령으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은 집어치워버리고 그냥 내란을 저지를 수 있게끔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주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을 찾아내서 저들 표현대로면 거기에 원점 타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특히 디지털 시대의 사이버 심리전, 여론전은 24시간 365일 진행된다는 걸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정치권에서는 선거철을 예를 들어서 전시로 표현하면 대선, 지선, 뭐 총선 이때 이제 부랴부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선거가 아닌 기간에도 디지털 세상은 24시간 365일 실시간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이걸 아마 온라인 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젠 여기에 걸맞는 사이버 심리전 대응단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사실 심리전, 뭐 여론전 이것도 이미 낡은 개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육군, 해군, 공군 이 세 개의 전장터 여기에 더해서 사이버, 우주까지 5개 전장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최근에 6번째 전장인 인지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간의 인지 영역, 한마디로 뇌 속을 전장터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심리학, 뭐 신경과학, 뇌과학, 뭐 행동경제학 등등 이런 게 다 결합돼 가지고 다 무기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예 인간의 뇌 속을 전쟁터로 만든다는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어제 글로도 제가 썼던 거는 이제 일론 머스크의 사업체들을 봤을 때 테슬라 그 육군 쪽이죠. 그리고 뭐 스타링크라든지 스페이스X 이게 공중과 우주 쪽, 그리고 뉴럴링크 이게 이제 뇌 쪽이랑 또 연결이 됩니다. 그 트위터 이제 X죠. 이게 또 사이버랑 연결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제 전장터들에 관련한 사업체들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이게 또 트럼프랑 결합되면 미국은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예측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저 내란당 것들은 과거 역사들을 보면 어땠습니까? 이런 미래의 기술의 발전을 국내 그 정치인들 탄압하고 국민들을 어떻게든 억압하고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써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것들은 보수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당연히 추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교 안보는 보수라는 프레임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민주당이 미래전 양상에 대해서도 선도하고 앞서면서 국익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믿음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또 정준희 교수님의 인사이트 궁금하신 분들은 해시칼리지 제가 디아블로 마로니에 이거 매주 금요일마다 하거든요. 여기서 지난주에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쭉 봐주시면 정준희 교수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또 같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자리를 하나 마련했는데요. 1월 18일 토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이렇게 정보전과 관련한 그 북토크를 합니다. 누가 진실을 전복하려 하는가? 리 맥킨타이어의 책을 정준희 교수님이 해제를 하셨는데 그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100명이 서로 함께 남녀노소 만나서 앞으로 이 역정보, 뭐 정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한 오프라인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도 마찬가지로 댓글로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한번 쓱 구경도 하시고 많은 신청도 부탁드리고요. 별도로 이거는 좀 더 정리를 해서 제가 따로 글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민주파출소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지금 민주당,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저런 허위 조작 정보를 좌시하지 않겠다. 이게 민주주의를 어떤 식으로 침해하는지를 이번에 전 국민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것, 그리고 노무현 재단에서 또 준비 중인 것, 이게 또 있는데
올해 그동안 뿌려놨던 씨앗들이 결실을 맺게 될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관련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했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